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무료 절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CEO 전문 채널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 증여세가 0원, 시가총액 2조 원의 기업을 상속 증여세 0원으로 가업승계를 완성한 회사가 있습니다. 총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0조 받아도 상속세가 0원인 중국 부자들이 삼성과 기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국가죠. 그러면서도 자본주의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1996년도에 제9차 5개년 계획과 2010년 장기 비전 목표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단계적으로 징수하겠다고 이미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단계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도입을 안 했어요. 2016년도에도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가학원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 블루북에서 부동산세와 상속세 도입을 촉구했다고 해요. 그러니 옆 나라에서 이렇게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중국의 부자들도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가업을 포기했다. 성장 사다리를 잃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견기업들, 대기업은 오히려 승계를 위해서 10년 이상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런 전략을 짤 인재들이 없는 우리 중견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회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상속세가 많이 나오길래 중국의 부자들이 떨고 있을까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보유 주식 규모를 봤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주식가치 10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 2251억 원이라고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이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세금이 얼마일까요? 세금은 10조 6천억 원입니다. 아니 재산이 18조인데 어떻게 세금이 10조지? 이상하시죠?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최대 주주 할증, 최대 주주 20% 할증. 원래 상속세는 50%가 최고인데요. 최대 주주는 할증을 또 해요. 지분 가치가 예를 들면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 가치가 18조 2251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나 SDS 최대 주주라면 당연히 최대 주주시겠죠. 이건희 회장님은 18조에다가 20%를 업한다는 거예요.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실제로 업한 거에 20% 업해서 50% 세금을 과세를 하니까 18조인데 자산은 18조인데 상속세는 10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견기업부터는 다 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렇다 보니 최대 주주들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중소기업은 이제 조특법으로 이것을 계속 연기해 주다가 작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이 중소기업은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증은 다행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를
삼성전자가 10조 6천억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2조 원의 회사를 상속세가 거의 없이 한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네, 상속증여세 거의 없이 실제 경영권이 후계자한테 넘어간 회사죠. 아마 가업승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땡땡전자라고 했을 때 대략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삼성전자와 땡땡전자의 상속 승계 방법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증여를 통한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매입 후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된 주식을 팔아서 승계 자금을 마련했고요. 순원 출자 구조의 핵심 기업의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은 10조 6천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 땡땡전자는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승계 대상 모기업의 판매사를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후계자가 아버지의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사를 설립을 했고요. 자, 모기업의 판매 이익을 좀 이 후계자 회사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겠죠. 자, 그리고 후계자 주주에게 고배당으로 자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고배당. 네. 이전에 차등배당이 많이 있었죠.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대주주가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가능한 시절이 불과 2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한 자녀들은 어떻게 했느냐? 네, 모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승계받을 후계자들의 지분이 많이 높아졌겠죠. 자, 모기업과 후계자 기업은 나중에 합병을 하게 됩니다. 자, 합병은 이미 후계자들의 지분이 최대한 크게 해주고요. 그리고 후계자의 회사가 가치가 높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합병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모기업 대주주 주식을 후계자 법인에 증여를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승계를 완성한 거죠. 소유권 승계 자체에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를 하게 되면 과세가 돼요. 이 회사가 할 당시만 해도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과세가 되던 시절은 아니었고요.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활용했던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우리 회사에 적용할 부분을 한다면 상당 부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중견기업 가업승계 1호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는 원래 밝힌 상장 목적은 오너의 경영권 강화와 글로벌 경영이었어요. 근데 상장 당시에 이미 가족 지분이 100%였어요. 어떻게 보면 경영권 강화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왜 이 회사가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했다고 말을 하냐면, 장남에게는 경영권을 줬고요. 차남에게는 거액의 현금을 줬습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후계자와 또 후계자가 아닌 자녀들 간의 분쟁을 미연에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분쟁의 씨앗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남은 그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현금을 챙겼고요. 장남은
회사를, 경영권을 가져갔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 증여세 0원, 시가총액 2조 원 기업을 상속증여세 0원으로 승계한 내용을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쿠쿠전자 가업승계 핵심 전략 완전 정복 시간,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었지만 후계자의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모 기업의 가치를 조정하는 방법, 모 기업 후계자 기업 합병, 그리고 모 기업 대주주 주식을 후계자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체크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핵심 전략 완전 정복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는 1교시 올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만수 세무사의 강의가 있을 거고요. 2교시에는 소각이냐 양도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소각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서진우 본부장님이 준비했습니다. 세미나 상세 내용은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